저 우리 치과 앞에서 그 임플란트 싸다고 광고 전단지 돌리는 그 치과 하나 있는데 너 걸리기만 한 번 해라. 너 야, 정말 남의 치과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랑니는 왜 뽑아야 되나? 우선은 사랑니가 충치가 잘 생깁니다. 왜 많이 썩느냐?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과도한 힘을 특별히 먼저 받아서 깨져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가장 뒤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닦이겠죠. 그래서 썩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환자분은 사랑니에 음식물 낀 게 안 빠진다고 오셨어요. 뭐 껴있죠. 사랑니에 음식물 꼈으니까 이 치아도 썩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고춧가루가 그렇게 많이 껴 있어요. 고춧가루의 특성을 아시죠? 이런 틈으로 들어가면요, 썩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어쨌든 사랑니는 다른 치아보다는 훨씬 충치가 생기기 쉽다. 여기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 이게 보통은 12살, 얘는 6살에 난 치아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18, 20살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썩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위에 사랑니 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썩었죠. 뽑아서 보면 완전히 썩었습니다. 치아는 가장 바깥에 이 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유리질은 잘 안 썩어요. 그 안에 있는 치아만 이제 썩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랑니가 썩게 되면 의외로요,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데려오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 데려오고, 사랑니가 옆에 치아를 같이 썩게 해서 같이 썩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여기도 보면 사랑니 때문에 앞에 충치가 생겼는데 조금 생겼네요. 충치가 이 정도면 사랑니를 빼고 이 앞에 치아의 뒷면이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를 인레이로, 금이나 세라믹 같은 인레이로 뒤에까지 떼어주게 됩니다. 비용이 최소 20-3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사랑니를 조금만 일찍 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사랑니 이렇게 늦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썩어서 오시면은 야 고맙죠. 사랑니 빼는 거 너무 저렴한데 야, 앞에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걸 고맙다고 농담하는 사람 얼마나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 돈 못 벌지 않도록 사랑니를 꼭꼭 일찍 빼시기 바랍니다. 사랑니는 왜 나는 건가요? 전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조금만 더 원시 시대로 가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30살, 40살쯤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살다 보면 이가 이제 썩고 빠지고 해요. 그러면 18살 때 이가 하나 더 나서 마지막에 기능을 좀 더 하라, 이런 형태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과 우리가 100년 전까지요. 100년 전까지 미국 성인의 반절이 위아래 둘 중에 하나가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전 국민 구강 건강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을 때 65세 이상 노인의 둘 중에 한 분은 다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사실 성인들이 이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사랑니에 대한 문제가 왜 요즘 부각되느냐? 사람들이 이를 잘 닦고 잘 관리해서 그 앞에 치아들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랑니가 났을 때 어머 내 차례인데 하고 왔는데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애들이 비키질 않는 거죠. 그 맨 뒤에 나는 사랑니들이 당연히 날 자리가 없어서 이상한 형태로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니를 빼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분은 현직 방사선과 교수님이에요.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뭐가 하얗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끔 좀 무서운 병인 경우에 이런 게 좀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방사선과 교수니까 이거 뭔 거 같냐, 자기도 모르겠대. 우선 빼봅시다 하고 봤더니 치석입니다. 치석.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모래알갱이가 한 움큼, 이게 지금 다 꺼낸 게 이만큼이고 석션된 것까지 따져보면 정말 한 움큼 모래알갱이 치석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치석은 별로 안 생겼지만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다 같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사랑니 때문에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설프게 조금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많이 부어요. 메스로 한번 콕 집어보니까 이렇게 노란 고름이 쭉 올라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그래요. 여드름 100만 개 짠 것만큼 고름 나온다고. 치아가 썩진 않았는데 완전히 흡수해버립니까? 이렇게 썩은 게 아니라 사랑니가 앞에 치아를 밀고 나와버린 거죠. 여기도 보면 앞에 치아를 보면 썩은 게 아니에요. 파먹었습니다. 그래서 빼보니까 어때요?
완벽히 파먹었죠. 이렇게 저희가 뭐 빼고 임플란트 했습니다만 이 환자분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자기 치아보다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머리 빠지거나 머리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싹 깎아버리고 가발하시면 편합니까? 아니죠. 가발 쓰면 또 다른 새로운 관리의 시작이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잘 해야죠. 그것밖에 대안이 없을 때는 해야죠. 그러나 임플란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 임플란트 싸다고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지금 범죄자다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치과들만 안 가시면 갑니다. 여기 보면 20대 중반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앞에 사랑니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떤 볼까요? 하고 봤더니 이미 사랑니가 여기 치아를 먹고 있어요. 그런 줄들 모르고 이 앞에 치아들은 웃고 있네요. 환하게 잉크도 하고 이렇게 웃고 있죠. 그죠? 어이없네. 그래서 결국은 얘도 결국 같이 뽑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20살 때 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제가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치과에 가시면 됩니다. 20대 초반에. 지금 이 환자분은 20대 중반이잖아요. 20대 초반에 가서 작은 때 치료받았으면 되죠. 지금 스케일링이 다 보험됩니다. 아시죠? 만 19세만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 파노라마 한 장 찍으시고 그러면 4,000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받으시고 그럼 만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시면 이런 것도 다 진단 가능하고 잇몸도 계속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